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일본은 어제를 태평양 전쟁 종전 74주년으로 하고 기념을 했습니다. 이란과 아베 총리의 행보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도쿄도 지요다구 야스쿠니 신사 맞은편에 있는 니폰 부도칸에서 태평양 전쟁 종전 74주년 기념 행사인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지난 5월 1일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은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을 맞았다면서 전후 오랫동안 이어져온 평화로운 세월을 생각하며 과거를 돌아보면 깊은 반성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념사를 했습니다. 네. 이 나루히토 일왕이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4월 30일 퇴위한 부진 아키히토 전 일왕의 견해를 계승한 것으로, 아키히토 전 일왕은 2015년 추도식 때부터 깊은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요. 반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2차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종전 기념 행사에서 단 한 번도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도 일본의 가해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2차 대전에서 300만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다면서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다해왔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일왕은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해서도 총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키히토 전 일왕은 1989년 즉위 이래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이 아키히토의 아버지인 히로히토 전 일왕도 1978년 10월 17일에 국가희생자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후 이에 대한 불쾌감으로 야스쿠니를 찾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한편에서는 일왕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키히토 전 일왕은 2015년 4월 팔라우 방문을 비롯해서 2016년에 필리핀, 2017년 베트남 등을 방문해서 전몰자 위령부에 헌화하고 참배하는 일명 위령 여행을 하면서 극우 정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극우 정권과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일왕과는 달리 아베 총리의 행보는 대놓고 극우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에는 직접 이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이 종전일과 또 봄과 가을에 춘축의 제사 때 공무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이래 역대 총리는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서 깊은 반성이라든지 애도의 뜻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아베 총리는 2차 집권을 한 이래 7년 내내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반성이라든지 또 일제히 침략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시사하는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면서도 추모 대상을 전쟁 당시 희생당한 일본 국민으로 한정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아베 총리를 대신해서 여야를 막론한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얼마 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무례하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일본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사토 마사이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도 일부 의원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고요. 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포스트 아베로 조명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도 개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베 내각 강요, 그러니까 장관급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7년부터 중단됐지만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꾸준히 참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야스쿠니 신사가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의 중심으로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고요. 네. 지금은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보수 우익 세력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항상 일본의 왕이나 총리, 정치인들의 참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 우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요. 네네.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1869년에 메이지 유신 시기에 막부 세력과 일왕 세력 사이의 전쟁에서 전사한 일왕 측 관리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야스쿠니 신사의 전신이 쇼콘사가 건립이 됐는데요. 네. 근데 1879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국가 신도라는 종교의 참배 시설인 신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야스쿠니, 즉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 바로 지금의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 이후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산리 전투 등 일본이 참전한 모든 전쟁의 전사자들을 위패를 모아둔 곳인데요. 급기야 대동아 전쟁 당시 전사자까지 합사를 해서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시설 아니고요. 민간 종교단체 시설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법인이라든지 국영화 움직임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약 2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추모 시설이자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지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이 있어서 야스쿠니 참배가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시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곳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네. 말씀해주신 그 지도리가 후치 전몰자 묘원은 어떤 곳인가요? 1959년에 건립된 이 시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국외에서 사망한 사람 중 신원을 모르거나 인수자가 없는 전몰자 35만여 명의 유고를 모시고 있는데요. 일왕뿐만 아니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역대 민주당 정권 총리들이 모두 야스쿠니를 대체하는 참배시설로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네. 이 8만여 개 일본 신사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2013년 10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척헤이글 국방장관도 지도리가 후치를 방문해서 일본 정치인의 지도리가 후치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참배시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로 비교적 중립적인 곳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실제 지도리가 후치를 국립추도시설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자민당 내부의 반대 세력과 야스쿠니 신사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일본 내 우익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범자들을 모아둔 민간시설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가 여전히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얼마나 지금 반성 없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네네. 있습니다. 여기에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합사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 실제로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명부에 일제 군인이나 군속으로 징용됐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21,181명과 대만인 27,864명도 합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합사된 조선인의 유족들은 지난 2001년부터 합사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5월 합사자 유족 27명이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고요. 유족들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야스쿠니 신사 측은 영세부의 이름을 적으면 그 훈령이 여타의 훈령과 합쳐져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봉환된 이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선인 희생자들이 당시 일대의 창씨개명 정책에 따라서 일본 이름으로 전범들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의 추앙을 받는 존재가 돼서
죽어서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아베 총리가 참배는 안 하지만 공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대리인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의 일종인 다마구시료를 보냈는데요. 네. 이나다 특별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레이와의 시대를 맞아 재차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 덕분이라고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마구시란 일본의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성한 나무인 빗죽이 나무 가지에 배 또는 종이 오리를 단 것으로 일본 현지 전통 문화 중 하나로 이 사당 등에서 참배객들이 신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데요. 네. 이 빗죽이 나무가 상록수란 점에서 신에게 바치는 진실한 마음과 정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이나다 특별보좌관을 통해 대신 전달토록 한 것은 정확히 다마구시가 아닌 다마구시료, 즉 신사, 신관의 기도에 대한 사례로 전달하는 돈인데요. 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뒤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자 직접 참배하지 않고 7년째 매년 봄, 가을 제사라든지 2차 대전 패전 이래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광복절 축사를 전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 국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의 국민들에게 광복절에 대한 축하를 전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의 핵심으로 남아있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견고함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의 상호간 파트너십은 많은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함께 대처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공유의 기초에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매년 미 국무부 장관은 주로 한미 동맹 강화에 초점을 둔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이 미국 국무부가 매년 동맹국과 우방국의 국경일에 축하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좀 특별했던 것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철동 같은 동맹을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했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이 언급 빠졌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분쟁에 관한 언급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